자, 3위 소식으로 골라봤는데요. 북한이 암살에 암자도 거론하지 말아라 라고 주민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북한 내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유정 기자. 예. 지금 김정은이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다가 좀 침울한 모습으로 어디 잠깐 드러냈고요. 이번에 또 모습을 드러냈어요. 두 번째죠, 이게? 네, 맞습니다. 어제 그 김정일 생일 75주년 여기에 중앙 보고대회에서 나왔는데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개된 그런 자료에 보면 김정은이 삼천 매기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매기 공장이요? 예, 삼천하면 황해 남도 삼천입니다. 네네. 그래서 평양에서 남서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네. 이곳에 2015년도에도 한번 가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설을 현대화시켜라.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가서 현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양호 기술이 늘었는지 이런 거를 점검하면서 갔는데 표정 자체는 매우 밝고 별다른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김정남 자신의 이복형인 김정남 살해 이후 그 김정은이가 밝은 모습으로 등장한 그 첫 보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기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아주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군부대 시찰 모습에서는 굉장히 우울하고 침울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공식 석상에서는 뭐 해맑게 웃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의도가 있을까요? 이렇게 웃는 모습을 공개한 데는? 첫 번째도 우울한 모습도 그렇고 네. 이번에 매기 공장 가서 웃는 모습도 그렇고 전부 다 김정일과 연관된 겁니다. 이 모습입니다. 네. 이게 첫 번째는 석상. 아버지 그 생일 행사를 좀 하는 거죠. 네. 민족 최대 명절이라면서. 거의 울라 그러네요. 하는데 왜 저렇게 인상을 쓰냐면 네. 우리 아버지가 네.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조국 통일에서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나는 아버지 생일만 되면 그 생각이 난다. 아버지 생각이 난다. 하니까 인상을 써야 됩니다. 그런 연출을 한 거군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매기공장은 네. 매기공장이 열대매기입니다. 열대매기. 그래서 네. 물이 따뜻하지 않으면 키울 수가 없는 건데 네. 발전소 폐열을 이용해서 물을 따뜻하게 해서 이제 매기를 키우는 건데 저걸 김정일이가 네. 아주 자기 전략적인 산업으로 키우려고 네. 그래서 그 북한 주민들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매기를 키워서 단백질을 공급하겠다라는 네. 야심찬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게 제대로 안 됐어요. 근데 김정은이가 여기에 독재자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섭죠. 그래서 네. 자기가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성공했기 때문에 드디어 내가 우리 아버지의 그 유언을 완성했다. 네. 그러니까 크게 웃는 겁니다. 그렇군요. 발전소 폐수를 이용해서 매기 양식 얘기하시니까 풍천장어 생각나네요. 영광발전소에서 또 풍천장어 유명하죠. 발전소 물로. 그 많이 하죠. 그거 네. 뭐 원자력 발전소 많이 하고 저도 가서 먹어봤는데 매기도 양식해서 먹나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게 궁금합니다. 매기도 양식이 되나요? 민물고기? 그게 우리나라 매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열대매기인데 상당히 작은 사료 가지고 빨리 큽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 그 주민들한테 단백질 공급하는 좋은 그런 그 재료로 네. 김정일이가 개발했던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김정은이죠. 얼굴을 쭉 보면서 제가 뭐 관상장애는 아닌데 참 두려움이 많은 친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겁이 굉장히 많다는 저는 그걸 읽어내고 있는데 동의하지 않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많아서 저렇게 암살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날리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글쎄요. 독자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접경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지금 함구령이 내려졌어요. 김정남 암살에 이 암자도 꺼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접경 지역이라고 하면. 그 뭐 단동 쪽, 신의 쪽 그쪽 아닌가요? 네. 단동은 이제 중국인데 거기 네. 나와 있는 주재원들이 북한 주재원들이 거기 가면 꽤 있습니다. 압록강변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거기 나와 있는 주재원들한테 식당도 많고요. 북한 식당. 네. 그런 김정남에 대한 질문 어차피 물어도 대답 안 할 사람들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딱 들어가는 애들인데 일체 얘기하면 안 되죠. 네. 그 다 당의 간부들 자식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함구령이 내려지면 주민들이 잘 지킵니까? 사실 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싶은 게 사람들 심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게 말인데 함구령 하지 마 그런다고 안 합니까? 함구령 내리면 절대로 지킵니다. 그래요? 만약에 그러니까 식당이니까 손님들하고 이렇게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손님들하고 대화 내용을 그날 그 식당 그 영업이 끝난 다음에 전부 다 그 보이부나 직원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일일 사업 총괄을 하기 때문에 또는 또 일주일 학습 총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총화 시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부 다 보고하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이 중앙당의 지시가 있는데 그걸 어겼다?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저희가 북한 내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내용이 저희가 포착이 돼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북한에서는 감시가 철저하기로 유명한데 얼마나 감시가 철저한지를 알려주는 문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북한의 고위 간부들을 평소에 어떻게 감시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김정일이 죽은 뒤에 불과 몇 달 뒤에 고위 간부에 대한 감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한번 바꿔주시죠, PD님. 네,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준비가 됐네요. 자, 제목이요. 3군단 남포교도사단의 개인 사상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내용을 이제 열어볼까요? 자, 12월 19일 12시 사단장 강영모, 이 사람에 대한 사찰 내용입니다. 사무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창밖을 보다가 조직부장이 들어오자 목 놓아 울며 뜻밖의 대국상에 죄책감이 많다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있나요? 이건 또 딴 사람입니다. 자, 포병연대 보위부장 강명선 12월 19일 12시에 뭐 했는지 써 있습니다. 군인들과 함께 TV로 중대 보도를 시청하고 밖에 나와 먼 하늘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울었다. 이게요, 단순히 이 사람 어디 가서 뭐 했다가 차원이 아니라 상세한 표정과 일거수일투족, 정말 모든 얼굴의 변화까지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정치국에서 네. 사단, 그다음에 이제 연대, 대대까지 중대도 내려와 있죠. 네. 정치위원이 있습니다. 정치위원이 바로 총정치국의 네. 정치군관인데 이 사람의 주로 하는 일은 군이 당의 중앙당의 지시를 잘 따르냐 네. 하는 것을 주로 이제 체크하는 건데 김정일이가 죽었는데 네. 그때 간부들이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앞으로 살려둘 건가 죽여둘까를 결정하기 위해서 죽었을 때 울었느냐 웃고 생겼느냐를 파악을 해서 운 사람은 살려놓고 웃고 생기고 한 사람은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체크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니, 저 3군단이요. 네. 바로 어딘가 하면 우리 판문점 바로 북쪽에 있는 이북군단입니다. 아하. 우리 1군단하고 박치기할 부대인데요. 그럼 저기서 만약에 저렇게 김정일이 죽었을 때 저런 모습 안 보이면 월남할 수 있다고 의심할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 저런 쇼라도 해야죠. 저기 이 문서에 등장하는 사람들 직급을 보면요. 사단장, 보위부장 뭐 이런 사람들인데 네. 이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의 직급의 사단장은 똑같고요. 보위부장이면 우리 그 해당 부대의 기무대장. 기무대장이요. 네. 기무대장이면 더더군다나 울어야죠. 기무대장도 감시한다고 봅니다. 야,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도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기무대가 감시를 하는데 기무대를 또 감시하는 게 총정치 예하의 정치위원이 또 감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감시 체계 또 뭐 이거보다 더 심한 뭐 감시 체계 같은 게 또 있나요? 아시는 게? 저 3선, 4선으로 감시를 하죠. 그러니까 뭐 보위부도 감시를 하고 조직지도부도 감시를 하고 네. 총정책부도 감시하고 그다음에 아까 했던 보위사령부 네. 또 감시를 하고 그러니까 벌써 감시 조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군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봤던 북한의 연통제, 마을 사람들, 주민들 서로 감시하는 연통제까지는 얘기를 들어봤지만 고위 간부들도 이렇게 아주 삼엄한 사찰을 받는지는 정말 놀랍습니다. 북한의 사회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감시 사회인지 볼 수 있는 단적인 예였던 것 같습니다.